50세가 넘으면 누구도 원치 않지만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발기부전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첫 번째 경고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심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50세가 넘으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조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에 따르면 성생활이 약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단순히 침실 안의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순환계 혈관벽 그리고 심장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신호입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 몸에는 약이 전혀 필요 없는 자연적인 회복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힘을 가져다주는 파란 알약의 이미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의존성입니다. 위험입니다. 복용할 때마다 찾아오는 걱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말하기 어려운 그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발기부전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발기부전이 왜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오는 응급 신호인지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발기와 혈액 순환계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특히 약 없이, 부담 없이, 죄책감 없이 생리적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연적이고 안전하며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마법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단지 몸에 올바른 조건을 제공할 때 스스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식단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지만 극단적인 금식은 아닙니다. 우리는 호흡 운동을 할 것이지만 하루 종일 명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은 자신과 몸에 다시 연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신감과 본능적인 힘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간단한 주스 한 잔, 매일 오후 몇 걸음 걷기, 호흡 방식에 작은 변화와 같이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이 왜 큰 결과로 이어지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약 없이 활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음 중 하나를 느껴본 적이 있다면 친밀감이 예전 같지 않다. 발기가 느리거나 약하거나 심지어 일어나지 않는다. 항상 자신감이 없고 배우자와 어색함을 느낀다. 또는 보조제에 점점 더 자주 의존해야 한다면 그렇다면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니 앞으로 몇 분을 자신을 위해 온전히 할애하십시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 본능적인 힘, 그리고 삶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이론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적용하여 새 6주 후에 변화를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입니다. 이 영상의 주제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댓글 섹션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아직 적합하지 않다면 숫자 0을 적어주십시오. 그러한 피드백은 제가 여러분만을 위한 더 나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발기부전이 실제로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잘못 이해한다면 잘못된 해결책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약물 죄책감 불안의 악순환에 계속 갇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오늘부터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평범하게 그리고 거리낌 없이 이야기될 수 있다면 우리는 많은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발기부전입니다. 매우 흔한 상태이지만 매우 쉽게 오해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발기부전은 성관계를 완전히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만족스러운 친밀한 관계를 위해 충분히 오래 발기를 얻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끔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사람은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일시적인 발기부전을 겪는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발기부전은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지속되며
심리적인 문제와 부부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점을 명확히 하는 이유는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이 완전히 상실을 의미하지 않으며 항상 노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40세 이상 남성의 50% 이상이 이 상태를 한 번 이상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더 주목할 만한 점은 발기부전이 30대에서 40대 사이의 젊은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것이 단순히 나이 문제가 아니라 생활 방식,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발기부전은 어디에서 오는가? 크게 세 가지 주요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신체적인 원인입니다. 중년 남성에게 흔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이나 장기적인 약물 치료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당이 불안정할 때 성기로 가는 혈액 순환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치 흐르는 물이 중간에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심리적인 원인입니다. 업무 압박 생활, 스트레스, 가벼운 우울증, 노화에 대한 불안, 또는 식어버린 부부 관계, 이 모든 것이 신체의 반응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걱정할수록, 초조할수록, 잘해야 한다고 바랄수록 신체는 더 느리게 반응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나는 원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셋째, 생활 방식 때문입니다. 장시간 앉아 있거나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습관, 늦게 자는 습관, 음란물 중독 등은 남성의 건강, 특히 50세 이후의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는 요인들입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몸이 민첩하지 않듯이 남성적인 힘도 꾸준히 유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공유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라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혈압을 재고 심장을 검사하는 것처럼 성 건강도 진지하고 이해심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남성의 자존심을 해치지 않고 이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기부전이 단순히 발기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더 큰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의 진정한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어서 우리는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깊이 파고들고 내부로부터 회복하는 방법을 안내할 것입니다. 50세 이상 남성 특히 건강하고 장수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분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지식을 가장 먼저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벨을 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의학계에서는 오랫동안 잘 알려져 있었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자세히 공유되지 않았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발기부전은 성기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심혈관 시스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발기가 예전 같지 않을 때 몸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몸속 혈관이 노화되고 있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으며 유일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무시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더 심각한 문제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수천 개의 혈관 도로가 있습니다. 동맥과 정맥인데 영양분과 산소를 온몸으로 운반합니다. 이 혈관 도로의 가장 안쪽 층을 혈관 내피라고 합니다. 이 층은 부드러운 안감과 같아서 피가 쉽게 흐를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활 방식, 식습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그 내피층이 손상되고 경화되며 산화질소라는 매우 중요한 물질을 생산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산화질소는 녹색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관을 확장시켜 피가 필요한 부위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중에는 성기도 포함됩니다. 이 물질이 감소하면 혈관이 제대로 확장될 수 없으며 그 결과 발기가 기대만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신호가 먼저 음경에서 나타나는가? 그 이유는 음경의 혈관이 매우 작고 매우 민감하며
내피가 손상되었을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심장이나 뇌의 큰 혈관은 증상이 명확히 나타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반면 성기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전히 건강해 보이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고혈압도 없고 피로도 없고 뚜렷한 증상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전처럼 발기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때 더 자세히 검사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한 45세 남성이 있었습니다. 젊어 보였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으며 당뇨병도 없었습니다. 단지 요즘 성생활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정밀 검사 후 우리는 그가 관상동맥에 죽상경화반이 이미 형성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즉, 심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초기 성적인 징후가 없었다면 이 상태는 몇 년 후에나 발견되었을 것이고 그때는 너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발기부전을 심혈관 건강의 조기지표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내피층을 손상시키는가? 여러 요인이 기여하며 대부분은 현대적인 생활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당뇨병이나 전당뇨병 병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요인입니다. 인슐린 기능이 저하되면 혈당이 높아지고 내피에 염증이 생기며 산화질소가 점차 감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을 앓는 남성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성기능 문제가 더 일찍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고혈압과 고지혈증입니다. 이 두 가지 상태는 조용하지만 지속적으로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마치 물방울이 돌에 계속 떨어져 결국 돌을 닳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체중 복부 비만, 특히 내장 비만도 조용한 파괴자 중 하나입니다. 내장 지방은 복부 주위에만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에 달라붙어 혈관과 심장을 둘러쌉니다. 이것은 혈류를 무겁고 느리게 만들며 막히기 쉽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흡연 음주, 그리고 장기적인 스트레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혈관을 수축시켜 심장이 더 힘들게 일하게 하고 필연적으로 발기부전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보통 배터리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몸이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것은 흔한 실수입니다. 사실 근본 원인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내피는 회복될 수 있고 산화질소 생산 과정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절하게 관리하고 생활 습관을 바꿀 줄 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는 자연적이고 안전하며 효과가 입증된 방법으로 그것을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근본 원인을 명확히 이해하려면 몸속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메커니즘을 고치려면 먼저 건강할 때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은 아닙니다. 발기는 단순한 반사가 아니라 신경계 혈관, 그리고 감정에 의해 매우 정교하게 조절되는 미묘한 생리적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몸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먼저 몸의 모든 활동, 심지어 생리적 기능까지 조절하는 신경계에 대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나란히 작동하는 두 가지 신경계가 있습니다. 한쪽은 교감신경계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할 때 심장이 빠르게 뛰고 숨이 가빠지는 투쟁도피 반응을 담당합니다. 다른 쪽은 부교감신경계로 우리가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거나 친밀한 순간에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발기는 몸이 이완 상태에 들어갈 때, 즉 부교감신경계가 무대를 장악할 때 일어납니다. 그때 혈관이 확장되고 피가 음경으로 펌프질되며 피가 너무 빨리 역류하지 않도록 밸브가 피를 붙잡아 둡니다. 반대로 정신이 긴장되어 있거나
일 건강 또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 교감신경계가 우위를 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는 몸이 발기를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단순히 생존 모드에 있기 때문이지 즐기는 모드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는 성생활의 조용한 파괴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발기 능력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산화질소라는 생화학 물질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화학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간단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녹색 신호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자극을 받으면 뇌는 성기로 신호를 보내고 산화질소가 방출되며 혈관이 확장되어 고무 호스에 물이 가득 차는 것처럼 혈액이 해면체로 넘쳐 흐릅니다. 혈액이 충분히 오래 유지됨으로써 음경은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산화질소를 생산하는 혈관 내피가 당뇨병, 고혈압, 스트레스 등으로 손상되면 산화질소의 양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 결과 혈액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고 오래 유지되지 못하며 발기는 약해지거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물탱크에 물을 펌프질하고 싶은데 호스는 녹슬고 밸브는 새는 것과 같습니다. 펌프가 작동하더라도 물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른 해결책으로 비아그라를 선택합니다. 네, 이 약은 일부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은 뿌리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잎이만 처리하는 것입니다. 비아그라는 산화질소를 더 오래 유지시키고 혈액이 더 오래 머물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몸의 산화질소가 충분하지 않거나 혈관이 이미 손상되었다면 약은 점차 효과를 잃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물줄기가 약한데 수원이나 파이프를 고치는 대신 외부에서 압력을 추가하여 물줄기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강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고 결국 완전히 고장 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몸은 원래 놀라운 자가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때때로 우리가 그러한 메커니즘을 다시 활성화하는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다행히도 산화질소는 외부에서 구매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적절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고 합리적인 식단을 유지하며 특히 혈관과 성기신경과 관련된 몸의 올바른 부위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안다면 몸은 스스로 산화질소를 생산합니다. 우리는 다음 부분에서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할 것이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발기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뇌 혈관 감정의 조화로운 협력을 필요로 하는 미묘한 일련의 반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성생활이 기대만큼 진행되지 않을 때마다 더 이상 무력감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마치 주인이 파이프를 고치고 밸브를 청소하며 물줄기 안이 정확히 말하면 혈액 흐름이 다시 강하고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는 것처럼 몸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몸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명확히 알면서도 오랫동안 뿌리 깊이 박힌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잘못된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남성들이 회복의 기회를 잃게 만드는 흔한 오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몸이 변하기 시작할 때 특히 성적인 부분에서 당황하고 때로는 슬프거나 자신감을 잃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즉각적인 해결책, 즉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 약을 선택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한 알만 먹으면 모든 것이 바로 해결됩니다. 실제로 비아그라와 같은 발기 부전 보조제는 단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잎이만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안에서 부러진 파이프를 고치지 않고 새는 곳에 테이프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약만 사용하고 몸이 왜 느리게 반응하는지, 왜 혈액이 순환되지 않는지, 왜 마음이 계속 긴장하는지 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폭풍이 여전히 밖에 있는데 단순히 깨진 창문을 막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나는 늙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60대 심지어 70대에도 여전히 좋은 성 건강을 유지하는 남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40대 초반인데도 문제를 겪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이는 절대적인 결정 요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부분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살고 몸과 마음을 어떻게 돌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또 다른 조용한 원인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란물에 대한 의존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약간의 느낌, 약간의 사적인 즐거움을 찾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는 그러한 강렬하고 비현실적인 자극에 익숙해져서 실제 상황이 더 이상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하지 않게 됩니다. 마치 너무 오랫동안 너무 큰 소리로 음악을 듣다가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 더 이상 특별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음란물 이미지에 대한 의존은 뇌에 도파민 쾌락을 주는 물질을 교란시켜 성적 감각을 둔하게 만들고 생리적 반응을 지연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할 때 남성은 자신이 능력을 잃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자극으로 인해 신경계가 과부하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방식. 몸은 독립적인 기계가 아닙니다. 매 끼니 매, 잠 매, 운동이나 게으름. 이 모든 것이 성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고 술을 자주 마시고 잠을 충분히 자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은 비록 젊더라도 몸의 반응 능력을 점차 죽이는 것들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하고 기분 좋고 스트레스가 없는 날에는 특별히 준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피곤하고 걱정이 많고 불규칙하게 식사하는 날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기대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활 방식의 정직한 반영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우리에게 강하게 나이 드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고 노년기에 자신감과 활력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함께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 올바른 선택, 그리고 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약물 없이 무리 없이 가장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그 힘을 회복하는 간단한 단계들을 안내할 것입니다.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실수는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대하고 돌보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넘어갈 때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정말 효과적이고 부드럽지만 지속 가능한 단계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건강한 몸은 단순히 약이나 마법 같은 주스 한 잔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식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음에 귀중한 내용을 계속 들을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십시오. 발기부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우리는 호르몬 나이 또는 약에 대해 생각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조용하면서도 발기 능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매일의 식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많은 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는 중요한 개념 하나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 간단히 말해 인슐린은 혈액 속의 설탕이 세포로 들어가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몸이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을 점차 잃으면 보통 설탕과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운동을 적게 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생산되더라도 세포가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는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혈관의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고 발기에 필요한 산화질소를 생산하는 혈관 내피를 손상시킵니다. 즉, 당뇨병이 없더라도 인슐린 저항성이 조용히 성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습니다. 식단을 통해 이것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답은 완전히 가능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제 전문가들이 적용한 방법 중 하나는 저탄고지 로캅 또는 케토제닉 케토게니츠 식단입니다. 이것은 혹독한 다이어트나 굶주림이 아니라 몸이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을 다시 얻고 내장 지방을 줄이며 혈관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식단의 설탕과 지방 균형을 재조정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식단은 흰쌀밥, 빵떡, 정제된 설탕과 같은 나쁜 탄수화물을 줄이고 자연식품에서 얻는 좋은 지방으로 대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올바르게 실천하면 몸은 더 이상 에너지를 위해 설탕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을 더 효율적으로 태우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복부 지방을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케토라고 들으면 고기만 먹거나 이상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한국 음식에 맞는 간단한 버전을 완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득 찬 흰쌀밥 한 그릇 대신 반 그릇으로 줄이고 삶은 채소, 설탕이 적은 김치 구운 생선 미역국 삶은 달걀 또는 찐 두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친숙한 음식이며 준비하기 쉽고 저탄고지 원칙에 매우 적합합니다. 김치조차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설탕과 밀가루를 적게 만들어진다면 소화기와 면역계에 매우 좋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강요하거나 고통스러운 금식이 아니라 어떤 음식이 혈관벽을 길러주고 어떤 음식이 매일 혈관 내피를 파괴하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조금씩만 조절해도 여러분은 분명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잠을 더 깊이 자고 배가 가벼워지며 혈압이 더 안정되고 점차적으로 활력도 자연스럽게 돌아올 것입니다. 약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바꾸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한 끼 식사로 시작한다면 비록 오늘 점심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힘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여정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몸이 적절한 식단 덕분에 풀리면 혈액이 더 강력하게 순환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매우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집에서 매우 쉽게 만들 수 있는 자연적이고 건강한 주스 한 잔입니다. 중년 및 노년 남성들과 수십 년간 일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때때로 성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비싼 약이 아니라 우리 부엌에 있는 간단한 재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본래 매우 영리합니다. 올바르게 영양을 공급하면 스스로 회복하고 우리가 건강하고 정신이 맑으며 성생활에서도 더 강해지는 데 필요한 물질을 스스로 생산할 것입니다. 발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이 성기로 쉽게 순환할 수 있도록 돕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우리는 매우 친숙한 식품들을 통해 몸이 더 많은 산화질소를 생산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간단하고 만들기 쉽고 마시기 쉬운 음료 레시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몇 주 동안 꾸준히 마시면 여러분은 내부에서부터의 변화를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재료는 수박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달콤한 빨간 부분이 아니라 껍질에 가까운 흰 부분입니다. 이곳에 시트룰린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아미노산은 몸에서 자연적으로 산화질소 생산을 촉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드비트입니다. 한국인에게 친숙한 채소로 샐러드나 주스에 자주 사용됩니다. 비트에는 질산염이 매우 풍부하며 몸에 들어가면 산화질소로 전환되어 혈관을 더 효과적으로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재료는 샐러리입니다. 또는 찾기 쉽다면 케일이나 루꼴라와 같은 다른 진한 녹색 이비채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녹색 채소는 질산염과 항산화제가 풍부하며 몸을 해독하는 데 매우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재료를 결합하면 혈액 순환을 증가시키고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며 성기능 능력을 크게 개선하는 황금 혼합물이 됩니다. 추천하는 레시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박 흰 껍질 부분으로 만든 주스 1컵 순수한 비트즙 1개, 그리고 샐러리 또는 녹색 채소즙 약 100ml. 주소가 없다면
블렌더로 갈아서 체에 걸러도 됩니다. 이 혼합물의 맛은 처음에는 다소 특이할 수 있지만 몇 번 마시다 보면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한 잔씩 4주에서 6주 동안 꾸준히 마시면 여러분은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더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며 성생활도 완전히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것이 약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답은 효과는 더 느리게 나타나지만 그 대신 몸 전체가 더 건강해집니다. 두통을 유발하지 않고 혈압을 높이지 않으며 의존성이 없고 특히 나중에 피로감을 주지 않습니다. 비아그라가 일시적인 자극과 같다면 이 음료는 꾸준한 흐름과 같아서 점차 약해지는 것들을 조용히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여러분이 완전히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방전이 필요 없고 병원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약간의 끈기와 몸에 대한 올바른 관심만 있으면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를 공유할 것입니다. 마음과 활력의 연결입니다. 이것은 침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성기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감정과 신체 반응 사이의 연결을 조용히 갉아먹는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음란물 시청 습관입니다. 매우 민감한 주제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정면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음란물 시청이 성 건강과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처음에는 단지 호기심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벼운 오락이라는 느낌 때문에 민감한 영상을 보는 것이 고치기 어려운 습관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더 많이 볼수록 뇌는 과도하게 자극되고 점차 자연적인 신에 둔감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몸을 가상의 자극에 익숙하게 만들고 있어서 실제 감정, 예를 들어 부드러운 눈빛이나 가벼운 접촉 등이 더 이상 감정을 깨울 힘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에 있습니다. 도파민은 흥분 동기부여, 행복감을 주는 물질입니다. 인위적인 자극을 통해 도파민이 고갈되면 뇌는 일상적인 상황에 반응하는 능력을 점차 잃게 됩니다. 그때는 실제 사람이 옆에 있어도 마음은 공허함을 느끼고 몸은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나이 때문에 약해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동안 안 보니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가상 이미지에 대한 의존을 멈추면 몸은 점차 생체 리듬을 재설정하고 실제 감정과 다시 연결되며 발기도 억지로가 아니라 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다행히도 요즘에는 이 과정을 돕는 많은 앱이 있습니다. 통제하거나 금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건강한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노파피나 디톡시파이와 같은 몇몇 유용한 앱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습관을 단계적으로 극복하고 자제력을 되찾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선택입니다. 비현실적인 이미지가 실제 감정을 흐리게 만들지 않도록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삶을 더 감성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가상세계와의 연결을 끊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놀랄 것입니다. 몸은 여전히 활력으로 가득 차 있으며 단지 그동안 소음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감정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기로 결심했다면 우리는 자신과 몸에 다시 연결하는 방법을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이자 가장 간단한 것은 바로 호흡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호흡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약이나 기계 없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발기 능력을 돕고 잠을 더 잘 잘 수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작은 비결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우리가 매일 숨 쉬는 방식은 몸속의 많은 기능을 조용히 조절하는 핵심입니다. 우리 몸에는 공기를 들이마시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코와 입.
하지만 코는 단순히 숨 쉬는 통로가 아닙니다. 코 안에는 몸이 스스로 산화질소를 생산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이 더 쉽게 흐르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코로 숨을 쉴 때, 특히 천천히 고르게 숨을 쉴 때 몸은 자연적으로 산화질소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이 물질은 성기로 가는 혈액 순환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혈압을 조절하고 염증을 줄이며 정신을 맑게 하고 잠을 더 깊이 자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입으로 숨을 쉬거나 특히 걷거나 긴장할 때 빠르고 거칠게 숨을 쉰다면 그 효과는 거의 사라집니다. 공기가 많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몸이 회복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올바른 경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은 코로 숨쉬는 기술은 배우기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명상하거나 고급 호흡 수업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걷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정원 일을 하거나 단순히 TV를 볼 때 코로 아주 부드럽게 들이쉬고 짧게 멈춘 다음 코로 천천히 내쉬는 연습을 하십시오. 매일 몇 분만 그렇게 해도 몸은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약 일주일 후 여러분은 잠을 더 잘 자고 머리가 더 가벼워지며 특히 애쓰지 않아도 활력이 부드럽게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 숨 쉬는 것은 간단한 기술이지만 삶의 많은 귀중한 것들처럼 그것은 종종 간과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아직 시도해보지 않았다면 이 영상을 다 본 후 바로 2분 동안 실천해 보십시오. 코로 들이쉬고 잠시 멈춘 다음 코로 아주 천천히 내쉬십시오. 그것은 몸의 평온함을 선사하고 또한 잠재되어 있던 강력한 에너지를 깨우는 방법입니다. 숨이 고르고 마음이 가라앉았다면 이제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몸을 깨울 때입니다. 달리기나 무거운 역기 운동이 필요 없습니다. 매일 조금만 운동해도 몸은 충분히 감사할 것입니다. 운동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지친 달리기나 사람들로 북적이는 체육관에서 역기 운동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사실 매일 몇 걸음만 올바르게 걸어도 몸의 대사 시스템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50대, 60대, 심지어 70대가 될 때 가장 귀중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규칙성과 리듬입니다. 우리 몸, 특히 노년층의 몸은 과도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반복되는 가벼운 운동에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매일 30분씩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걷기만 해도 혈당이 더 안정되고 잠을 더 깊이 자고 정신이 더 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걷기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발기부전의 간접적인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아침이나 오후에 몇 가지 간단한 동작을 추가하십시오. 앉았다 일어나는 가벼운 스쿼트 또는 작은 물병을 들고 팔 운동을 하는 것.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육을 활성화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나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꾸준히 운동하면 몸이 스스로 더 많은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성들이 강하고 활기차고 더 젊게 느끼도록 유지하는 호르몬입니다. 약도 필요 없고 주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몸이 매일의 리듬에 의해 깨어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신발을 신고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도십시오. 코로 숨을 쉬고 발소리에 귀 기울이며 매 걸음이 육체적 성적 건강을 향한 한 걸음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방금 들으신 각 부분, 즉 식단, 운동, 호흡 방식은 모두 중요한 조각들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결과를 얻으려면 그것들을 간단하고 실천하기 쉽고 회복이 필요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여정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저희와 함께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발기부전이 끝이 아니라 몸에서 오는 부드러운 알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리듬으로만 한다면 몸은 여전히 회복될 수 있고 활력은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라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에게 30일간의 여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실행하기 어렵지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지만
진정으로 시작한다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 2주 동안은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쉬운 3가지에 집중하십시오. 첫째, 매일 아침 주스 한 잔을 마시기 시작하십시오. 제가 이전에 공유했던 레시피대로 수박 흰 껍질 부분, 비트 샐러리 또는 녹색 채소를 함께 갈아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혈관 시스템을 다시 활성화하고 내피층에 영양을 공급하며 산화질소가 다시 작동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둘째, 식사에서 나쁜 탄수화물의 양을 점차 줄이십시오. 특히 흰쌀밥 단 음식 라면 또는 패스트푸드를 말합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서서히 줄이고 채소 생선 달걀, 두부 미역국 설탕이 적은 김치 등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슐린 시스템과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걸을 때마다 공원에서든 집 주위에서든 복대서든 코로 숨 쉬는 연습을 하십시오. 천천히 들이쉬고 잠시 멈춘 다음 역시 코로 천천히 내쉬십시오. 부드럽게 하십시오. 무리하지 마십시오. 매일 몇 분씩 꾸준히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평온함을 느끼고 몸과 연결되며 조용히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4일 후 몸이 새로운 리듬에 익숙해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주차와 4주차는 일상 습관을 가볍게 업그레이드 할 때입니다. 이제 가벼운 운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걷거나 몇 번의 스쿼트를 하거나 물병을 들고 팔 운동을 하는 것.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번 10여 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그래야 근육이 활성화되고 자연적인 테스토스테론이 촉진됩니다. 다음으로 매일 약간의 시간을 할애하여 기분을 조절하십시오. 스트레스를 느낀다면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몇 분간 있거나 종이에 몇 줄을 적어 보십시오. 아름다운 아침, 햇살 깊은 잠, 맛있는 식사 등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들을 기록하십시오. 그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과의 연결을 늘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매주 진행 상황을 기록하십시오.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 징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은 걷기가 더 편했다. 어젯밤 잠을 잘 잤다. 점심 식사 후 더 이상 피곤하지 않다. 또는 아내와 가까이 있는 것이 예전보다 자연스럽게 편안해졌다. 등. 한 달 후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한 가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몸이 매일 조금씩 가볍고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개선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올 수 있습니다. 잠을 더 깊이 자고 기분이 더 긍정적이 되며 점차 활력이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너무 많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몸에 회복할 시간을 친절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30일은 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삶의 아름다운 단계에서 건강하고 즐겁게 그리고 더욱 충만하게 살기 위한 자신과의 새로운 약속입니다. 듣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걸 하면 효과가 있을까? 누가 이미 시도해서 성공했나? 라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야기, 즉 끈기와 믿음만 있다면 결과가 찾아온다는 증거를 함께 들어보시죠. 그는 민수 씨라고 불리며 53세의 경기도에 사는 은퇴한 엔지니어였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왔을 때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이 아닙니다.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겉모습 아래에는 1년 넘게 활력 저하와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불안감으로 조용히 고통받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약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안 되어서가 아니라 단기적인 해결책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부로부터 진정으로 건강하게 사는 느낌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복잡할 것 없이 매일 아침 주스 한 잔, 식사에서 흰쌀밥 줄이기 매일 오후 30분 천천히 걷기, 그리고 산책하는 동안 꾸준히 코로 숨쉬기. 체육관도 필요 없고 장비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자신과 약간의 결심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첫 주에는 잠을 더 잘 자는 것 외에는 뚜렷한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주에는 몸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볍게 잠에서 깨고
점심 식사 후에도 더 이상 피곤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그는 마치 제가 다시 저 자신과 친구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6주 후 그는 저에게 짧지만 감동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약이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몸에 귀 기울이고 올바른 리듬으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저는 훨씬 더 가볍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민수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꾸준함, 그리고 작지만 확실한 변화의 결과입니다. 어떤 마법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오늘부터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다음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민수 씨의 이야기는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이 시작하는 날이라면 회복의 여정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본 후 여러분이 단 하나라도 가져갈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발기부전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끝났다는 의미도 아니고 선고도 아닙니다. 단지 몸이 귀 기울여야 하고 올바르게 돌봐야 한다는 부드러운 경고음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신호처럼 우리가 제때 주의를 기울인다면 모든 것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세상을 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오늘부터 3가지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간단한 주스 한 잔 피가 깨어나도록, 가짜 이미지를 끄고 진짜 감정이 돌아올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산책 한 바퀴, 몸이 여전히 살아가기에 많은 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오늘 공유된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에게 30일 남성 건강 회복 여정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를 선물로 드릴 것입니다. 완전히 자연적이고 적용하기 쉬우며 여러분의 연령대에 맞춰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늘 마음이 가볍고 건강하며 강하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날들을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